오늘은 이제 지금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정신역동 모델, 그 다음에 제9장의 행동주의 이론인데요. 제8장 정신역동 이론은 프로이트와 에릭슨과 융과 아들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9장의 행동주의 이론에는 초기 행동주의 학자로서 파블로프, 그 다음에 왓슨, 또는 왓슨과 레이너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왓슨, 그 다음에 쇼다이크, 그 다음에 초기 행동주의 학자들 이렇게 그 학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키너, 그 다음에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까지가 이제 행동주의 이론에서 나오는 학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프로이트 이론 보겠습니다. 한 학자당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되세요. 물론 이제 초기행동주의학자는 제외하고, 여기 이제 프로이트, 에릭슨, 융, 아들러, 그 다음에 스키너, 반두라까지. 그러니까 총 6문제죠. 시험 문제로 보면. 자, 이 프로이트, 우리 처음에 이제 프로이드 또는 이걸 프로이트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뭐 상관없어요. 자, 프로이트 또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 상호결정론. 아니죠. 정신결정론이죠? 틀렸습니다. 상호결정론은 누구예요? 반두라예요. 반두라는 이제 그 스키너의 경우에 또는 이제 초기 행동주의 또는 전통적 행동주의 학자들은 자, 자극과 반응으로 연구되어져야 한다라고 해서 자극 이렇게 반응 으로 보는데 이제 이 자극이 이제 환경적 자극입니다. 환경적 자극. 반응이 행동이에요. 행동. 자, 그래서 어 이게 이제 환경이 인간 행동을 만들어내 버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스키너입니다. 여기는 이제 스키너. 스키너는 이제 환경 결정론이죠. 그러니까 환경을 가지고 환경적 자극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을 만들어낸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반도라는 여기다가 퍼슨, 즉 인간을 집어넣은 거예요. 인간, 즉 개인 또는 이제 사람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람은 인지가 가능하잖아요. 인지,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사람과 즉 개인과 환경과 이 행동 이 세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만들어진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상호 결정론이에요. 그래서 반두라의 상호 결정론. 스키는 이제 환경 결정론이고,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정신 결정론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프로이트 이론. 인간의 정신 에너지 체계는 폐쇄 체계이다. 그러니까 16회 때는 이렇게 프로이드, 이게 지금 8회 때는 프로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신 에너지가 있다고 봤죠? 즉, 리비도예요. 리비도. 정신 에너지. 정신 에너지는 폐쇄 체계죠? 맞습니다. 자, 근데 리비도는 인생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일반적인 생활 에너지다. 라고 말하는 학자는 융입니다. 프로이트가 아니라 융. 그죠? 13회 때 나왔던 거 틀린 문장. 그죠? 여기를 융이라고 해야 돼요. 융의 이론이라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리비도의 개념은, 그러면 다른 학자에서 뭐 리비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만 비교하면 되냐면, 프로이트의 리비도하고 융의 리비도만 구분하면 돼요. 어, 그러니까 융은 프로이트의 리비도의 개념은, 넓힙니다. 자, 이 프로이트 이론. 자, 자아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세 측면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와 초자아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세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원초아는 전적으로 무의식 영역에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두 가지고 있다 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버그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아이스버그 이 그림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의식이고 완전히 떠 있는 부분, 떴다 잠겼다는 부분 전의식이고 이렇게 떴다 잠겼다는 부분, 그다음 이제 완전히 잠긴 부분 무의식이죠. 이건 이제 지형학적 모델이라고 하는데 프로이트가 나중에 이걸 구조적 모델로 쪼갭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초와 여기 자아, 여기 초자아예요. 그러니까 자아와 초자아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세 측면 모두 가지고 있지만 원초와는 전적으로 무의식 영역에만 속합니다. 알았죠? 이거 잘 기억해야 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이트 이론 원초와 자아, 초자아는 출생 시부터 형성된다면 틀리죠? 출생 시부터 형성되는 것은 누구예요? 원초아예요.
그리고 이제 자와 초자는 그 뒤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기억해야죠. 이게 원초합니다. 원초로부터 자아가 튕겨나오고 자아로부터 초자가 튕겨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쪼개는 거죠. 이렇게 쪼갰을 때 여기가 구강기, 여기가 항문기, 여기 남근기. 그죠? 그다음에 이 구강기 원초화. 이제 출생 타고 나는 건 원초하다. 그다음 이제 여기 자아는 항문기 때, 그다음에 초자는 남근기 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융 이론. 원초자, 초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융 아니죠? 프로이트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자아가 1차적 사고 과정을 하는 게 아니죠. 2차적 사고 과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초아가 얘가 1차적 사고 과정을 하는 것이고요. 자아는 2차적 사고 과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미 7회 때 보세요. 여기 지금 틀린 문장인데. 자, 20회 때 나왔잖아요. 7회 때 보세요. 이드. 이드가 원초하거든요. 이드. 원초인데 원초안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차적 과정 사고를 한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7회 때 원초아가 1차적 사고 과정을 한다는 게 이미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자아가 2차적 사고 과정을 하는 거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원초아는 1차적, 자아는 2차적 사고 과정. 알았죠? 이렇게 1차적 사고 과정은 심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기억 속에 이미지. 내가 배고프면 내가 먹고 싶은 막 갈비가 떠오르거나, 저와 같이 팥죽이 떠오르거나, 이렇게. 예. 자, 그게 이제 1차적 사고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이드 16회 때 나왔네요. 초자아는 성격의 실행자이자 마음의 이성적인 부분은 초자가 아니라 자아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한번. 초자아는 현실 원리, 성격의 실행자. 현실 원리이면서 성격의 실행자는 자아죠. 초자가 아니라. 그래 또 틀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방어 기제를 작동하여 갈등과 불안에 대처하는 것은 자아죠. 초자가 아니라. 그죠? 자아가 방어 기제. 방어 기제는 누구 거예요? 자아 거예요. 초자아 거가 아니라 예, 자아가 불안하니까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다음에 6번 프로이드 21회 때 또 프로이드 이렇게 나왔네요. 예. 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 거세 불안, 난근 선망은 주로 생식기에 나타난다가 아니라 남근기에 나타나죠. 남근기의 웨디프스 컴플렉스에서 이 남아는 거세불안, 여아는 남근선망. 그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여기 딸린 문제를 보면 남근기 때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 기제가 나타난다. 맞죠? 왜? 웨디프스 컴플렉스의 결과 남자는 아빠와 남아는 여아는 엄마와 동일시합니다. 그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나와 신체 구조와 비슷한 아빠의 역할을 따라하면서 엄마를 공유하려고 하고, 여아는 나와 신체 구조와 비슷한 엄마의 역할을 따라하면서 아빠를 공유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동일시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역할 인식, 이렇게 성역할 인식, 학습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맞는 거죠. 남자애는 남근기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인해서 거세 불안을 경험한다. 그죠? 근데 여아는 남근기에 엘렉트라 컴플렉스로 인한 또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인한 이렇게 말해야 돼 똑같다고 그랬죠? 맞는 거예요? 난근 선망을 경험한다. 이렇게 하면 여아는 이제 맞는 거고. 자, 남아나 여아나 모두 다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했죠? 근데 여아의 웨디푸스 컴플렉스를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도 한다. 알았죠? 자, 그 다음 이제 생식기에는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높아진다. 맞는 거예요. 왜? 생식기는 청소년기예요. 그죠? 자, 거세불안과 난근선망은 난근기에 나타나는 생식기가 아니라. 자, 구강기 때 원초하자 초자가 역동적으로 상용한다. 아니죠. 구강기 때는 원초하밖에 없는데. 그죠? 자는 이제 항문기로 와야 하고 초자가 난근기에 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근기 초자가 만들어져야지 얘들이 상호작용을 하죠. 구강기 때는 원초밖에 없는데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요? 그죠? 그래서 난근기 때라고 해야 돼. 난근기 때. 알았죠? 자, 여기가 지금 틀린 문장이에요. 자, 그다음에 7번. 자, 엄격한 배변 훈련으로 항문 보유적 성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다음에 방어 기제는 사용 횟수에 따라서 정상적 병리적으로 정서로 나눌 수 있다. 사용 횟수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안나 프로이트가 방어 기제가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어, 판가름할 수 있는 그 기준 네 가지를 제시를 했죠. 그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네 가지. 균형, 방어의 강도, 연령 적절성, 철회 가능성. 그죠? 여기에 사용 일수는 들어가지 않고요. 자, 그다음 딸린 문제 보면 방어 기제는 정신 내적 갈등의 원천을 왜곡 대체 차단시키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방어 기제는 갈등과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초자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아 거라니까요. 이거 틀렸죠. 자아의 심적 기제이다. 자, 방어 기제는 왜 사용해요? 자아가 불안하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강하니까 아니라. 맞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9번. 이 불안. 자, 다시 한번. 방어 기제는 자아가 불안하니까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불안은 공포 상태로서 위급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반응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틀린 겁니다. 네. 반응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증적 불안은, 이 불안의 세 가지 중에서 이 신경적 불안은 원초와 관련된 거예요. 초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도덕적 불안, 현실적 불안, 신경질적 불안 이렇게 세 가지 불안 있죠. 자, 그다음에 방어 기제죠, 이제. 반동 형성, 불합리한 태도, 생각, 행동을 정당한 것을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는 것은 뭐예요? 합리화입니다. 반동 형성이 아니라 합리화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부모의 가장 싫은 점을 자신 닮아가 버린다. 이거 동일시죠? 동일시의 반동 형성이 아니라 반동 형성은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여기 거기에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전치. 이 전치를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집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문제를 보시면, 이게 10회 때 이미 방어기제하고 그 얘를 짝짓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짝짓는 문제, 이게 실제 10회 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 선지인데, 부정해가지고, 부모에게 꾸중을 듣고 적대감으로 걔를 발로 찼다. 부모한테 혼나고 나서 나와서 걔를 누워있는 걔를 발로 뻥 쳐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전치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정이 아니라 이게 전치였어요. 근데 16회 때, 16회 때 요거를 박스에다 집어넣어 놓고 이거 방어 기제 중에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면은 마당에 걔를 발로 찼다. 아버지한테 혼인한 아이가. 뭐예요? 요거 그대로 넣었죠. 그잖아요. 그죠? 요 예를 그대로 넣었잖아요. 지금 물론 여기서는 틀린 문장으로 냈지만 그죠? 요걸 그대로 넣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전치인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전치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전치는 어떤 대상의 사물로 향했던 본능적, 충동적 감정을 덜 위험하거나 편안한 대상 혹은 사물로 향하게 하여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어 기제다. 자, 그 다음에 12번.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욕망이나 충동을 타인에게 돌린다. 투사 맞죠? 이건 투사가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신의 부정적 충동, 욕구, 감정을 타인에게서 찾아서 그 원인을 전가시킨다. 맞죠? 투사 맞습니다. 자, 프로이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학자 딱 두 명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근데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말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프로이트는 자유의지를 부정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부정했죠? 자유의지라고 하면 틀려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학자 딱 두 명밖에 없어요. 우리 공부할 때 프로이트, 정신결정론. 그다음에 스키너, 환경결정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자유현상은 프로이트가 만든 기법이죠. 이건 무의식을 끄집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거예요. 프로이트가 최면수를 잘 못 걸었기 때문에 사살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최면술에 소질이 없는 것을 스스로 알아서 무의식을 끄집어내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 자유현상이고 여기 미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틀렸습니다. 과거. 자, 그다음에 이제 에릭슨으로 갑니다. 에릭슨에도 무조건 함재가 나옵니다. 에릭슨은 인간 행동은 의식 수준의 통제 가능한 자아의 동기화된다. 맞죠? 왜? 그래서 이제 에릭슨의 이 자아를 자율적 자 또는 자율적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슨 자아의
기능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어, 원차나 초자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무시하고 자아가 자율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봐버립니다. 근데 프로이트는 자아가 타율적 기능이었죠. 왜 그렇죠? 자아가 만들어진 이유가 프로이트는 원초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아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자아가 존재하는 이유는 원초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존재, 즉 타율적 자아라고 해요. 그걸 타율적 구조다. 근데 에릭스는 자율적 구조 또는 자율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아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어서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을 자아 심리 이론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아의 자율적 창조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고려했다니까요. 이거 좀 틀렸죠. 그죠? 자, 인간 행동은 의식 수준의 통제가 가능한 자아의 동기화 된다. 맞죠? 맞죠? 예. 타율적 구조. 틀렸죠. 타율적 구조는 누구 거? 프로이트.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에릭슨 하면 무조건 점성 원칙이에요. 그렇죠. 이 점성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냈던 문장들을 보게 되면 각 단계 발달은 이전 단계 발달을 토대다. 맞죠? 똑같은 문장. 21회 때 16회 때 똑같은 문장 반복해서 나와줬고 그 다음에 점성 원리에 기초한다. 맞죠? 그죠? 자, 점성 원칙은 인간의 최적기가 존재하고 모든 낭 예정대로 계획된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자, 점성 원칙에 따른다. 모든 것은 기본 계획이 있다. 그 기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이전 단계를 기초로 이후 발달 단계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점성 원칙은 애정된 단계를 거쳐 성장 발달한다. 다 맞는 문장. 이 점성 원칙의 문장들이 이게 다 알았죠? 점성 원칙과 관련된 문장들. 자, 그 다음에 에릭슨한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 19회 때. 에릭슨한테도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을 배제했다. 틀렸죠? 알았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배제하는 학자가 없으니까. 자, 여기 보면 10회 때 이미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배제했다. 틀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기출지문이 이 논점 가지고 낸 거잖아요, 지금. 유전적 요인을 배제하지 않았, 배제했다라고 해놓고 또 냈잖아요. 19회 때. 그죠? 10회 때 냈던 논점을. 이런 게 기출 논점이거든요. 이게 필게 내는 부분들. 그렇죠? 이런 게 기출 논점인 거예요. 그래서 기출 논점을 파악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해당 이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기출 문제를 간파하는 거예요. 각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린지. 그러려면 해설이 명확해야 하거든요. 각 지문에 왜 맞는지 해설. 왜, 그리고 이제 보충 설명, 오답풀이가 좀 명확해야 각 지문을 알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4번 보세요. 시민사회적 위기하고 이제 긍정적 자아 특질, 이게 짝짓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아 정체감대 역할은 이거 뭐예요? 청소년기잖아요. 청소년기. 청소년기의 정체감인데, 자아 정체감. 근데 제가 이거 외울 때, 자, 누구를 생각하면 됐냐면, 누구를? 마샤. 마르샤. 마르샤 자정체감 유형 구분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 위기를 경험했느냐. 또 하나가 전념했느냐. 그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에 몰입하는 거거든요. 충실하게. 그러니까 여기 그 긍정적인 자아 특질은 여기에 충성이에요. 충성 또는 성실. 알았죠? 이 목적은 어디예요? 목적은 주도성이야. 솔선성 대 죄의식. 지가 주도하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주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알았죠? 그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자, 여기 지금 틀렸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무조건 외워야 돼요. 에릭슨 거는. 그렇죠. 지금 이 표 있죠? 여기서 이 부정적 자아 특징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부정적 자아 특징은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것까지 막 외우고 있으면 정말 엉터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21년, 22년간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물론 나올 수는 있죠. 출제원이 내면 내는 거니까. 근데 이것까지 뭐로 외우냐고. 5년간 안 나와, 아니, 그 22년간 안 나왔는데. 그죠?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얘들은 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희망, 의지,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충성, 사랑, 보. 이 케어인데, 이번에 이게 돌봄으로 나왔죠? 돌봄으로. 그래서 이제 이 케어를 돌봄, 보호, 배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지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딸리 문제들을 한번 보면은요. 딸리 문제. 자, 학령기, 아동기로 이렇게 나와졌어요. 아동기는 자율성대 수치심과 의심, 자율성과 수치심, 자율성대 수치심 또는 자율성대 수치심과 의심 이렇게 해도 맞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때 신자솔이죠?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신자솔. 신자라면 솔선수범해야 한다. 근데 정말 친생자여야 한다.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외워야 하는데, 근데 여기 두 번째 있잖아요. 자율성 대 수치심. 그죠? 여기는 아동기가 아니죠. 아동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의식이에요, 여기. 여기가 아동기죠.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아동기 때는, 근면성 대 열등감이라고 했어야지 됩니다, 이거는. 자율성 대 수치심은 두 번째 단계에 여기 있어요. 그다음 이제 각 발달 단계는 이전 단계 심리사회적 갈등 해결과 통합으로 토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각 단계별 심리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면 자아 특질이 강화됩니다. 그다음에 위기는 적응 방식과 부적응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심리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하면 긍정적 자아 특질, 그다음에 부정적 자아 특질이 이렇게 에, 만들어진다. 그다음 이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데 얻게 되는 능력이나 적성 해서 근면성 대 열등감, 능력 맞죠? 여기는. 그리고 자기가 근면하면 이 초등학교 이 시기인데 여기 학령기, 아동기 이때 근면하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 능력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에릭슨의 단계하고 프로이트하고 짝짓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차피 프로이트는 그대로 가버리면 돼요. 에릭슨도 그대로 가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 신, 자, 솔, 근대 정말. 그죠? 요대로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구, 항, 남, 잠, 생.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뢰감 대 불신감의 시기는 구강기입니다. 맞아요. 자, 그다음에 자율성 대 수치심은 항문기. 맞죠? 맞죠? 이렇게. 네. 자, 그다음에 6번 에릭슨의 심리사적 위기와 주요 관계. 리더 나왔어요. 리더. 친밀감 대 고립감의 시기는 여긴 청년기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청년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야. 여기 청년기. 근데 이제 리더는 여기는 청소년기에 해당되거든요, 리더가. 리더가, 여기 보면 리더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 이 청년기는 결혼해야 하니까 여기는 성애정, 성애정. 여기 이제 보면 뭐 애정, 우정, 성,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여기 일단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 영학이 0세, 2세로 보면 신뢰감 대 불신감의 시기는 맞았죠. 여기 이렇게 되면. 그죠? 여기 맞았는데, 물론 에릭스는 이 영학이를 유학이라고도 했어요. 알았죠? 그럼 이걸 유학이라고 해야 하니까 영학이라고 하면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는 뭐였냐면은 여기를 물어봤어요. 여기 이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알았죠? 문제에서 여기를 물어본 거 여기를. 그래서 이제 지금 0세, 2세의 영학이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영학이로 보면 신뢰감 대 불신감의 시기인데 지혜는 노년기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죠? 어머니는 맞았죠. 어머니는 맞죠. 맨 전에 엄마죠? 그 다음에 아빠 포함해서 부모고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해서 가족이고 그죠? 그럼 학교 가니까 금연성 열등감의 시기는 이웃과 학교, 즉 교사와 친구. 그죠? 그럼 이제 청소년기 가면 또래 집단, 리더. 이렇게 가져야 돼. 이제 엄마, 아빠니까 부모.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해서 가족. 그다음 이제 이웃, 학교인데 친구, 교사 들어가고. 또래 집단 영향이 크고 그다음에 리더. 그렇죠? 이거 외워야 돼요. 그럼 여기 사랑, 결혼해야 하니까 우정, 애정, 성 이렇게 되게 되고 동료, 그다음에 인류까지. 자, 이거 보면 생산성 대 침체 시기는 중장년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 맞죠? 그다음에 7번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은 자아 정체감입니다. 맞죠? 자아 정체감 형성. 그다음 이제 여기 에릭슨은 과학적 근거나 경험적 증거가 미흡하다. 그럼 맞죠? 19회 때 나왔네요. 이거는 행동주의 이론이 아니고는 다 이런 비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과학성에 대한 정보의 결여, 뭐 이런 비판들을 다 받아요.
그다음 이제 융으로 가겠습니다. 융. 자기는 유하게 발현됩니까? 일단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겁니다. 성격이 좋아 통일을 관장하는 건 맞았는데 지금 유아기에 발현된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자기는 중년기에 이르기까지 표면화되지 않은 죠. 이제 중년기가 돼야지 이 자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뭐 때문에? 개성화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기는 중년기 이후에 나타난 원형이다. 그럼 맞는 거예요. 이 개성화 때문에 그렇죠? 자아의 초점이 외적, 물적인 것에서 내적, 정신적인 것으로 초점이 바뀌게 되죠. 자기는 집단무의식이죠. 개인무의식이 아니라 집단무의식 내에 존재하는 핵심적인 원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융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개인무의식, 여기 집단무의식. 그래서 집단무의식은 다시 둘로 나뉘죠? 이렇게 둘로.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게, 아니, 여기 의식무의식,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가 의식, 그 다음에 여기가 무의식이에요. 여기가 무의식. 근데 자 여기가 의식, 여기가 무의식. 무의식이 이제 둘로 나뉘는 거죠. 무의식이 이제 개인 무의식과 가운데가 집단 무의식.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셀프는 어디에 있어요? 셀프는 여기 중심에 여기에 있죠. 여기 셀프. 그래서 이제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이라면 퍼스널리티 즉 정신의 중심은 자기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와 통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일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 맞죠? 어떻든 집단무의식에 있는 거죠. 집단무의식. 여기 있고. 그다음 이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시기는 중년기 이후로 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자아가 아니라 자기라고 해야 돼. 자기, 셀프. 그래서 자아와 자기를 구분하는 것은 융에서만 구분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여기, 융은 집단무의식을 조상 대대로의 침전물, 맞죠? 예. 왜냐면 집단무의식은 원형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원형은 인류 역사를 통해 조상으로 물려받은 정신적 소인. 이게 뭐예요? 이게 원형이에요. 원형으로 이루어진 것이 집단무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의 경험적 침전물이, 경험의 침전물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학자고 주요 이론과 개념을 짝짓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 학자의 주요 이론의 그 이론 명칭도 알아야 돼요. 당연히. 에릭슨 분석심리 틀렸죠. 융이 분석심리.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 또는 자아심리 이론이라고 했죠. 그죠? 이제 원형 집단무의식은 맞았고 여기를 융으로만 바꾸면 되죠. 그죠? 그다음 이제 인류 역사를 통해 조상으로 물려받은 정신적 소외는 원형이에요. 집단무의식이 아니라. 물론 집단무의식이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원형은 개인마다 또 다르지 않아요. 다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르다. 또 틀렸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3번. 음형은 인간의 정신에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핵이다. 정신에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핵은 원형입니다. 음형이 아니라. 그죠? 음형이 아니라, 여기 이제, 자, 여기를 원형은 이라고 했으면 맞았어요. 원형은 이라고 해야지. 예. 자, 그 다음 이제, 그림자, 음영, 섀도우를 이렇게 그림자 또는 뭐 음영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 둘 다 용어 같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림자는 인간의 동물적 본성을 포함하는 부정적인 측면 맞는 거고요. 자, 자아나 자기상과 같은 개념 아니라 반대 개념이다. 그죠? 반대 개념으로. 그죠? 여기 반대로 이 같은 개념을 반대 개념이라고 하면 맞았었고, 그다음 이제 인간은 자신의 일부를 받아들거리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 맞고요. 자, 자신이 모르는 다시 한번 음영, 그림자, 부정적인 무의식적 측면에 부정적인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모순되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 어둡거나 사악한 측면을 말한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아나 자기상의 대부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음영은 대부분은 부정적이다. 그죠? 근데 자아나 자기상의 부정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이 음영, 그림자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다. 그죠? 하지만 대부분이 부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니마 아니머스는 뭐 항상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아니마가 누구 거다? 머시마 거다. 그러니까 남자 거는 아니마라고 해야죠. 여자 거는 아니무스라고 해요. 머시마 거니까. 아니마는 머시마 거니까.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남성의 여성적인 면은 아니마라니까요. 그죠? 아니면 이게 지금 또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항상. 그다음 이제 아니무스는 여성의 남성적인 측면 맞는 거죠. 여자 거니까. 자, 아니마는 여성 속의 남성적 원형. 또 틀렸죠?
여성 속의 남성적 원형은 아니무스. 그죠? 그다음 이제 남성 속의 여성적 원형이 아니마. 그죠? 이게 아니마와 아니머스를 헷갈리게 되거든. 자꾸 반대로. 그러니까 그냥 아니마는 누구 거다? 머시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머시마 거다. 머시마 거니까 남자 거다. 그러니까 남자 거니까 남자 여성성인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5번. 융. 리비도는 전반적인 삶의 에너지까지 봐버려요. 그래서 이거 맞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성적 에너지로 봤잖아요, 리비도를. 그죠? 물론 이제 말년에 가서는 이제 생의 본능인 에로스와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까지 넓히긴 했지만, 어떻든, 프로이트는 여전히 그게 이제 성적 에너지로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어, 그 융은 이제 삶의 전반적인 에너지다라고 넓힙니다. 자, 여기 보면 리비도는 융, 인생 전반에 작동하는 생활 에너지 맞죠? 자, 그다음에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개인이 외부에 보여주는 이미지다.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응 맞아요. 자, 다시 한번. 개인이 외부에 보여주는 이미지 가면. 맞죠? 자아의 가면이라고 한다. 맞아요. 다 맞는 문장이에요. 어. 자, 개성화. 자기 실현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왜? 이 개성화가 돼야지, 중년기의 개성화로 인해서, 자아의 초점이, 정신 내적인 것으로 초점이 바뀌게 돼요. 자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자기 실현이라고도 하고 모든 컴플렉스 원형거리에서 성격을 좋아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딸린 문장 보면 이미 19번에서 이렇게 이런 문장이 나왔잖아요. 보면 성격 발달은 개성화를 통한 자기 실현의 과정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맞아요, 이거. 개성화를 통한 자기 실현, 그죠? 개성화 과정을 통한 자기 실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개성화, 개별화. 우리 시험은 개별화로 나오지 않고 개성화로 나와요. 최근 문제들은 이제 지금 8회 거를 제가 넣어놔서 그러는데 내 중력의 외형적 특성을 내적으로 돌린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 8번. 융의 심리 유형론에서 네 가지 정신 기능은 사고와 감정, 판단, 인식 아니죠? 감각과 직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아의 심력 기능을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이라고 했다. 그죠?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음, 자, 9번 보면 감정형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을 초점을 두고 내 일관성 있는 현실 수용을 중시하는 것은 감정형이 아니라 감각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틀린 거예요. 감각형이라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직관형은 숲을 보죠. 감각형은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관형은 숲을 보지만 나무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 이제 감각형은 나무를 보지만 숲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틀린 거고. 자, 왜냐면 감각형은 정보를 수집할 때 오감을 기초로 해요. 그러니까 시각, 후각, 촉각, 오감은 시각, 촉각, 후각,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게 다섯 가지 오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감을 이용하는 거니까 감각형은 자기가 눈으로 보는 것만 보거든요. 그래서 오타 같은 거 잘 발견하고 그다음 이제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구체적인 거 그 숲을 보는 거예요. 직관형은 이제 나무를 보는 것이고 육감입니다. 직관형은 오감이 아니라 육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할 때. 그 10번 보면 직관형은 미래의 가능성과 육감에 초점을 두는 거 맞아요. 그래서 변화와 다양성을 중시 여깁니다. 근데 이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직관은 정보 수집 기능이에요. 인식 기능. 정보를 수집할 때는 비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과 직관은 비함적 기능이에요.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고와 감정은 판단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성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성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자, 자아의 기능에서 감각과 직관은 이성을 필요로 하는 합리적 기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얘들은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고와 감정이 합리적이고 감각과 직관은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성을 필요로 하는 거고 얘는 이성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용은 생애 주기에서 중년기와 노년기보다 유년기와 청년기가 아니라 여기를 더 강조했죠. 그죠? 틀린 겁니다. 중년기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 융이에요. 알았죠? 융. 자, 그 다음에 11번. 성격의 여러 측면을 통합하여 자기 실현할 수 있는 인생 후반기를 강조했다. 맞죠? 맞아요. 자기 실현. 자, 그러면 아들러입니다. 아들러는 기본적 생활 양식은 4, 5세경에 형성되고 그 뒤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변화한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또 틀렸잖아요. 여기 지금 지속적으로 변화한다고 해놓고서 다시 지금 8회 때 나온 거 또 나왔잖아요. 그죠? 자, 생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설계한 독특한 좌표. 이게 바로 생활 양식이에요. 창조적 자기가 아니라. 알았죠? 이게 생활 양식인 것을 알아야 돼요. 생활 양식이 성격이에요. 생활 양식이 성격. 융의 이제 아들러의 생활 양식. 자, 창조적 자 또는 창조적 자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창조적 자는 생애 목표에 도달해 설계한 좌표 또 틀렸잖아요. 그죠? 이게 생활 양식이라니까요. 창조적 자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9회 때 나왔잖아요. 이미. 틀리게. 또 10회 때 또 나왔잖아요. 그죠? 자, 생애 목표를 위해 지침 좌표, 자신 만드는 독특한 양식, 생활 양식. 맞네요. 이때. 7회 때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죠? 7회 때 나온 거. 그죠? 용어. 맞는 문장으로. 그죠? 네. 자, 아들러의 이제 창조적 자기인데요. 창조적 자기. 이 셀프라고 되어 있지만 창조적 자아라고 번역해도 상관은 없다. 알았죠? 그래서 시험에서 창조적 자아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성격 형성의 자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요거 있죠? 유전과 환경이라고 하는 재료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이 자아가 이 유전이라고 하는 재료와 환경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자아가 성격이라고 하는 건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제 이 자아가 이 창조적 자아라고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여기서는 이제 더 적합한 문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건 지금 틀린 문장으로 처리될 수 있었던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에릭슨 사회적 관심은 누구 거예요? 아들러 거죠. 창조적 자아도 아들러 거. 가족 영상도 아들러 겁니다. 에릭슨 거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여기가 틀린 거죠? 자, 다시 한번 아들로 창조적 자기 성격 형성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요겁니다. 요게 지금 맞는 문장으로 제가 여기다 그래서 넣어줬어요. 예, 여기 넣어준 건데.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개인 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아들러에서는 객관적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주관적. 그래서 이제 객관적 믿음 틀렸습니다. 인간의 현실에 대한 주관성을 지닌 존재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이 지닌 창조성과 주관성을 강조한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객관성, 보편성을 강조한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열등감은 보다 나은 자기 완성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강화시키는 거죠. 발전시키는 추진력이다. 열등감이. 그죠? 자신감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틀렸고요. 열등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개내 성장 발달은 열등감 극복하려고 하는 데에서 이제 시도에서 나오는 것이고, 열등감은 보편적인 감정이다. 인간 모든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근원이다. 그죠? 모든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틀렸죠. 발달의 원동력은 자신감이다. 틀렸죠. 발달의 원동력은 열등감입니다. 자, 아동에 대한 방임은 병적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 병적 열등감을 알아야죠. 병적 열등감 세 가지를 알아야죠. 그 세 가지가 여기 이제 기관 열등, 과잉보, 양육태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방임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회 때 이게 처음으로 삐껴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너무 과잉보하거나 또는 이렇게 양육태만하거나 둘 다 좋지 않은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관 열등은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면 극복하기 어려운 병적 열등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들러 우월의 목표는 긍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경험 모두 포함할 수 있죠? 우월성의 추구는 긍정적인 것은 건설적인 경향이라고 합니다. 얘를 건설적인 경향. 그 다음 부정적인 경향은 파괴적인 경향이라고 합니다. 얘를.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것은 이타적인 목적을 지닌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경향은 이기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월에 대한 추구는 개인적, 사회적 수준 모두에서 나타납니다. 모두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자,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죠? 맞는 거죠. 의식적 근대 개발 교육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틀린 거죠. 여기는 맞았는데 의식적인 개발 교육 필요하다. 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맞는 거죠. 자, 사회적 관심은 가족 관계 및 아동기 경험의 맥락에서 발달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관심은 엄마에게 배운다고 했죠,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아빠와 엄마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 배운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이지만 의식적 개발을 필요로 한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13회 때 맞게 나왔는데 20회 때 보니까 틀리게 냈잖아요. 선천적이지만 맞았는데 의식적 개발도 맞고. 근데 여기는 선천적이지만 의식적 개발 X. 그죠?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7번. 아들러, 출생순위, 가족 크기 등은 개인의 성격 발달과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 출생순위, 가족 크기, 영향 미칩니다. 자, 출생순위, 가족과 형제관계의 경험은 생활 양식에 영향을 줍니다. 출생순위가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아들러, 그죠? 출생순위.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개인이 추구하는 목표는 현실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가상적 목표이다. 맞죠? 아들러, 가상적 목적, 허구적 목적론 얘기할 때 맞습니다. 가상적 목표, 개인 행동을 이끄는 마음속의 중심 목표다. 이 가상적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기대하며 동기화시킨다라고 했었어요. 예.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성공할 것이다. 근데 그게 가상적 목표인 이유는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가상적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경기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 아들러 이제 생활양식 유형 중에서요. 이건 외워야지 돼요. 알았죠? 지기도사, 지기도사. 그리고 이 암기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아무데나 암기법 적용하지 마세요. 굳이 암기법을 안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곳까지 굳이 막 암기법 막 어거지로 만들어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암기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지기도사 해놓고 사회적 관심과 활동 수준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유용력만 좋은 거니까 둘 다 높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얘들은 안 좋은 거니까 다 사회적 관심은 다 낮은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활동 수준만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건데, 지배는 지배하려고 하니까 높은 거고, 도피는 도망가니까 낮은 거고, 이 가운데 기생형은 이제 중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어떤 점 보면 사회적 관심은 적대요. 그죠? 근데 독단적이고 공격적이에요. 지배형 맞죠? 활동 수준이 높단 말이죠, 얘는. 그죠? 사회적 관심은 낮고 활동 수준이 높다. 자, 지배형의 생활 양식은 사회적 관심은 낮으나, 뭐 어차피, 뭐 사회적 관심에서는 사회적 유형만 높은 거니까, 나머지 다 낮은 거니까 활동 수준이 높다. 그죠? 20회 때. 그죠? 자, 위기와 전념을 기준으로 나눴다. 네 가지 유형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 건 맞죠? 근데 틀렸죠. 위기와 전념을 가지고 나눈 건 누구예요? 마르시아. 자아정치감의 유형.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틀렸고. 사회적 관심과 열등감? 틀렸죠. 열등감이 아니라 활동 수준을 가지고 나눈 거예요. 네 가지로. 그죠? 그래서 여기가 틀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들러도 다 봤고요. 이제 구장으로 가서 지금이 12시 14분입니다. 자, 그러면 초기 행동주의 이론으로 가볼게요. 제가 오늘도 좀 자세히 지금 봐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파블로프의 그 실험에서 조건 반응, 벨소리만으로도 타액 분비, 벨소리를 종소리를 울려도 원래 종소리는 중립자극이었거든요. 근데 타액이 분비되는 거죠. 그죠? 이게 조건 반응이 돼서 원래 중립자극이었지만 그래서 이제 원래 중립자극에다가 반응 유발 능력을 갖게끔 만드는 거, 반응 유발 능력을 갖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여기 파블로프의 이론. 인간 행동은 학습되거나 학습에 의해 수정된다고 가정합니다. 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번. 그러니까 이 초기 행동주의학자는 세 명이 나와요. 여기 파블로프하고 그다음에 여기 누구예요? 엘버트 실험, 공포 반응 실험, 왓슨. 그죠? 왓슨의. 그래서 여기 보면 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아동에게 쥐를 보여주는 동시에 큰 소리를 냈다. 얘가 무조건적 자극이죠? 무조건적 자극. 그다음 이제 여기가 무조건적 자극이고, 자, 여기 이 쥐는 얘가 중립 자극이에요. 중성 자극 또는 중립 자극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개 실험으로 따지게 되면 쥐가 바로 종소리예요. 여기가 종소리. 그다음에 큰 소리는 여긴 고기 조각이에요. 무조건적 자극. 알았죠? 그러니까 얘를 결합시켰더니 나중에 종소리만 울려도 걔가 침을 흘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지금. 엘버트라고 하는 아이한테 11개월밖에 안 된 아이한테 쥐를 보여줬더니 쥐를 무서워하지 않고 막 만지는 거예요. 우리 햄스터 같이 작은 쥐 생각하시면 이제 만지는 거예요. 근데 그 거기다가 쥐를 만지려고 할 때마다 큰 소리를 낸 거예요. 이게 깜짝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죠? 나중에는 쥐만 보아도 공포심을 일으켰다. 즉 종소리만 울려도 침을 흘렸다. 그래서 이제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이 동물 실험을 사람한테 적용해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이 이게 왔으니, 알았죠? 이게 바로 고전적 조건합니다. 둘 다. 그죠?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행동주의론의 사회복지 실천에 미친 영향, 환경의 변화를 통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맞습니다. 환경의 변화, 환경적 자극, 환경의 변화. 그죠? 행동주의론은. 그래서, 잠깐만요. 예. 제가 지금 혹시 이래가지고, 지금, 유튜브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녹화는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이렇게 한 번씩 튕겨나가서 자주 있지는 않은데 오늘 이렇게 튕겨나가네요. 음, 자, 그러면 이어서 강의 진행할게요. 잠깐만, 지금 녹화는 기록은 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그, 4번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기법에다가 이 정보 처리 기법을 연결시켰거든요. 근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정보 처리 기법은 인지적 접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고, 틀린 문장이에요. 자, 이제 스키너하고 이제 반도라만 남았어요. 스키너 반도라. 근데 어차피 스키너에서 한 문제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라에서 한 문제 나와요. 이렇게. 음. 초기 행동주의학자는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하고 다만 이제 존 다이크 실험에 안 나왔다라고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죠. 아까 지금 파블로프의 개 실험도 시험에 나왔고 그다음에 그 왓슨의 엘버트의 공포 반응 실험도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존 다이크는 안 나왔고 실험이 그다음에 자, 스키너 보겠습니다. 스키너, 인간은 자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되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학자입니다. 네. 환경결정론이잖아요. 그 다음 이제, 자, 인간 행동은 인간이 지닌 자유의지의 결과이다. 또 틀렸죠.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논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꾸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또 여기 보면 자율적 존재이다. 그죠?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학자는 누구? 스키너하고 프로이트. 그죠? 자, 스키너는 주작적 행동보다 반응적 행동을 중요시 여긴다가 아니라 주작적 행동을 중요시 여겨요. 그죠? 이거 그 기억나죠? 이제 보시면 그 파블로프하고 왓슨은요. 파왓은 고전적 조건화. 이 고전적 조건화를 반응적 조건화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반응적 조건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동을 반응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제 이 슌다이크하고 스키너 여기는 도구적 조건화이고 조작적 조건화이고 조작적 조건화에 만들어진 행동을 조작적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누가 구분했어요? 스키너가 이렇게 구분하고 나서 스키너는 반응적 행동보다 조작적 행동을 더 중시 여긴다. 우리가 이제 이 반응적 행동은 자동적이죠. 그죠? 얘는 자동적. 자동적 또는 수동적. 그죠? 네, 얘는 능동적. 이렇게 이제 같이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스키너 다시 한번 조작적 행동과 반응적 행동을 강조한다. 또 틀렸죠? 14회 때 틀리게끔 나왔는데 19회 때 또 틀리게끔 나왔잖아요. 그죠? 그다음 이제 인간 행동을 반응적 행동과 조작적 행동으로 구분했다. 누가 스키너가 그래요? 구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 행동의 초점은 자극과 고전적 조건화보다는 행동의 결과와 주작적 조건화에 있다. 맞아요. 조작적 조건화와 반응적 조건화는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알았죠? 고전적 조건화하고 반응적 조건화가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자, 다시 한번 여기 행동주의론 인간 행동은 환경적 자기에 동기화된다. 그럼 맞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스키너 인간 행동은 내적 동기 아니죠? 내적 충동 또 틀렸죠? 자, 내적 충동보다 외적 자극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죠? 환경적 자극.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변별 자극은 어떤 반응이 보상될 거라 치면 단서 또는 신호로 작용하는 자극 맞거든요. 그죠? 근데 이 변별 자극이 외부 세계를 통제할 수 없습니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없게 한다. 틀렸죠? 예, 엄마의 얼굴 찡그림. 또는 이제 무인 속도 측정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자, 그다음에 강화물은 1차적 강화물과 2차적 강화물로 나뉘죠. 근데 1차적 강화물은 미소 칭찬 점수는 2차적 강화물이죠. 1차적 강화물은 생리적 만족을 주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또는 물이나 성적 접촉이나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생리적 만족을 주는 것들이 바로 1차적 강화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음식, 돈, 애정, 칭찬, 인정 등이 있다. 강화물에는 했으니까 맞았죠. 근데 1차, 2차적 강화물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숙제를 하지 않는 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보면 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쳐버리죠. 쳐버린 거예요. 알았죠? 목적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의 행동을 핸드폰을 압수해버렸다. 이걸 위해서. 처벌은 처벌인데 뭔가를 제거해버린 거죠? 제거했으니까 부적 처벌이 되는 거예요. 부적 처벌. 부적 강화가 아니라 부적 처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그다음에 강화에는 즐거운 결과를 의미하는 정적 강화와 혐오스러운 결과를 제거해주는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모두 다 강화니까 행동의 빈도수를 둘 다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거예요. 자, 부적 강화는 제거시키는 게 아니라 행동의 빈도수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혐오스러운 자극을 제거시키면서 행동의 빈도수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자, 틀렸습니다. 자, 부적 강화는 처벌이 아니죠. 강화는 강화고 처벌은 처벌이에요. 서로 다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부적 강화는 강화를 목적으로 무언가를 제거시키면서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혐오스러운 걸 제거시키면서 강화를 시켜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0번 보시면 이걸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선생님은 요거는 자, 선생님은 교실에 떠드는 아동이 관심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아동이 떠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 수업을 진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아동이 더 심하게 떠들어 수업을 방해했지만 결국 스스로 떠드는 행위를 중단했다. 이 뭡니까? 속어죠. 그죠? 속어예요. 그래서 맞는 문장입니다. 속어는 이전에 강화물을 주었던 행동에 대해서 더 이상 강화물을 주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제 떠드는데 관심을 보이다, 그 떠드는 아동이 관심을 보이다가 떠들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더 이상 강화를 주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어이고 속어는 자발적 회복하고 같이 외우라고 했죠. 속어되었던 행동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자발적 회복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속어는 누구 거예요? 반드로가 아니라 스키너 거예요. 틀렸고요. 자, 8번. 스키너에서 반응률이 높은 강화 계획 순서. 비율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비율이 먼저 높고, 그 다음에 간격이에요. 알았죠? 비율이 더 높은 겁니다. 근데 이제 항상
얘들이 이제 둘로 나뉘니까, 어, 변수가 더 높고, 그 다음에 고정이 더 낮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변수, 그 다음에 고정. 그러니까 변수 비율 강화 계획, 그 다음에 고정 비율 강화 계획.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변수 간격 강하게, 그 다음에 고정 간격 강하게 이 순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순위는 가변, 변수를 가변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변동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변동 비율. 그랬죠. 변동 또는 가변, 변수. 다 이제 똑같은데 얘가 1등, 얘가 2등. 그 다음 이제 가변이 완전히 3등, 얘가 4등. 이렇게 되는 겁니다. 틀렸고, 여기. 자, 강화 계획은 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맞아요. 변동 간격. 간격은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일정한 수는 이거 빈도를 얘기해, 빈도. 일정한 수, 빈도, 비율을 얘기해, 비율. 그래서 이제 일정한 수만큼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주는 것은 고정 비율이에요, 고정 비율.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이라고 했어야지 맞아요. 고정 비율. 그다음에 고정 간격 강화 스케줄은 간격 스케줄은 특정한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한 거니까 이것도 고정 비율이에요. 고정 간격이 아니라. 그렇죠? 고정 반응, 그 특정 반응이 나타날 때마다 준 것은. 자, 공부하는 자녀에게 한 과목 문제풀이를 끝날 때마다 한 번의 간식을 제공했대요. 한 과목 문제를 끝날 때마다 그 행동을 할 때마다 어, 그 빈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 일정한 수의 아까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었는데 한 과목 문제풀이 끝날 때마다 한 번 줬으니까 고정 비율이 맞습니다. 비율이 행동의 빈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를 세 번 할 때마다 용돈 주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고정 비율이에요. 알았죠? 그 행위를 세 번 할 때마다 네. 행동의 빈도. 자, 그다음 저기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은 일정 시간이라고 하면 이제 고정 간격이 맞죠. 간격은 시간이니까. 알죠? 그러니까 뭐 두 시간마다 그러니까 예, 그 두 시간마다 뭐 이렇게 간식을 제공했다. 뭐 여섯 시간마다 간식을 제공했다. 그러면 여섯 시간 이 고정 간격, 시간 간격을 지금 얘기한 거니까.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가장 높은 반응의 빈도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게 만드는 것은 가장 높은 게 누구였어요? 아까 변수 비율, 그죠? 변수 비율 맞죠? 음. 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스키너 행동 조성은 복잡한 행동의 점진적 습득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 누구 거예요? 누구 건지를 봐야죠. 스키너 거 맞습니다. 지금 21회 때 나오고 19회 때 또 나왔잖아요. 그죠? 행동 조성 스키너 거인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자, 이제 반도라로 가면 반도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얘가 자극이에요. 환경적 자극, 행동. 이게 반응인데 자극과 반응 중에 사람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사람과 자극, 환경과 행동. 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해서 행동이 학습된다. 상호결정론. 반도라의 상호결정론. 맞죠? 다시 한번. 사람을 개인이라고 해서 나오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개인, 퍼슨. 그렇죠.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 그다음 이제 행동, 환경 이렇게 세 가지 상호작용. 그죠? 계속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상호 결정론을 가지고 이렇게 자, 내적 과정, 그다음에 환경적 영향, 행동. 내적 과정이 지금 인지를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는 겁니다. 상호 결정론. 음. 자, 그다음에 반도라. 인간 행동은 타인 행동을 모방하는 간접 경험에 의해서 아니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반도라도 지금 스키너가 말하듯이 이게 직접적인 영향력, 직접적으로 자극을 줘가지고도 습득을 한다. 근데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은 모방을 통해서 학습이 된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 모방하는 간접 경험으로만 학습이 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 틀리는 거고. 알았죠? 자, 그다음에 어, 여기 만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알죠? 자극을 줘서 직접적인 자극을 줘서도 행동이 학습이 되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인간 행동을 보면 대부분이 다 모방해가지고 학습한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이제 반도라. 관찰 학습은 단순한 환경적 자극의 반응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단순한 자극에 의해서 반응도 학습을 하지만이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렇지만 타인 행동을 관찰하면서 행동을 습득한다. 알았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스키너 이론, 모방학습하면 스키너 지금 반도라라고 했어야 돼요. 그죠? 반도라라고 하면 맞았고. 그다음 이제 주작적 조건화, 이건 스키너 거였죠. 그죠? 스키너 거. 그래서 틀렸고. 관찰학습, 반도라 거. 그죠? 그다음 이제 관찰학습, 대리학습, 반도라 거.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이죠. 이제, 3, 6번까지 있는데, 이 반도라에서요, 보면 이런 문장이 12회 때 나왔거든요. 보시면. 제가 자기 규제 알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자아 규제, 자기 규제. 그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얘가, 그니까, 얘 개념에 대한 설명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도라의 이론에서 자아 규제, 즉 자기 규제죠. 그다음 이제 자기 효능감의 증진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 용어가 자기 규제 또는 자아 규제가 반도라 거다라고 하는 건 제가 알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맞는 거고요. 자기 효능감의 형성 요인에 행동 조성이 들어가면 안 되죠. 행동 조성은 누구 거? 스키너 거. 그죠? 즉, 자기 효능감의 원천에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자,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강조한다. 이게 뭐예요? 이 신념. 이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을 자아 효능감으로도 나오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했었어요. 자, 자기 효능감의 지표, 자기 보상. 틀렸죠? 네. 자, 그 다음에, 어, 이제 반도라의 개념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자기 강화죠. 그래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보상을 자신에게 줌으로써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보상, 이게 자기 강화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보상 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벌. 자기가 자기한테 벌을 주거나 자기가 자기한테 보상을 주는 게 자기 강화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강화는 보상만 주는 게 아니라 벌도 내린다라고 하는 거. 보상뿐만 아니라. 그죠? 이제 맞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반도라.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어, 강화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죠? 자기 강화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강화란 자신이 스스로 목표한 일을 달성하고 자기 강함을 주어서 유지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그죠? 우리 시험에 이제 10회 때 이게 나왔거든요. 얘를 박스에다 집어넣어놓고 이게 뭐냐? 중간고사에서 나쁜 성적을 받은 학생이 기말고사를 치를 때까지 스스로 인터넷 게임을 중단하고 학업에 매진하기로 결심하였다. 이거 스스로한테 벌 내린 거예요, 지금. 그죠? 자기 강화예요. 정적 강화가 아니라 자기 강화죠, 자기 강화. 그죠? 자기 강화예요, 자기 강화. 음. 자, 그다음에 이제 반도라에서 관찰학습인데요, 이제 관찰학습 주의 집중하죠. 주기 운동. 주기 운동이죠? 주기 운동. 이렇게. 그래서 주의 집중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다음에 운동 재생, 그다음에 동기. 이것도 굳이 앞잡다가 외울 필요도 없어, 이거. 그잖아. 이거 이해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굳이 앞다를 따지 않더라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싸이 말춤을 배운다. 그러면 어떻게 춤추는지 주의 집중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의 집중해가지고. 그다음 이제 행동 재생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행동을 따라 해보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동기화 단계가 주어지면 그러면 본뜨기 수행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그렇게 춤을 이렇게 관찰학습을 통해서 배워놨다가 나중에 할머니가 명절에 할머니가 용돈 줄게 한번 춤춰봐. 그러면 춤춘단 말이에요. 그 동기화 단계에서 강화가 주어지게 되면.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기 운동이지만 자, 다시 한번 이 집중, 보존 과정이라고도 나왔네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그다음 이제 기억, 그다음 이제 운동 재생 동기화. 맞죠? 자, 첫 번째 단계가 주의 집중이죠. 그죠? 행동 전환을 강조하는 것은 운동 재생이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운동 재생이 아니라 동기화. 그죠? 그다음 이제 자기효능 평가는 관찰학습 과정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틀린 문장입니다. 주기 운동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요.